네, 여러분의 수익률은 전진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의 강동석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상승 종목만 담고 싶다고요? 언제든지 종목상담 119로 신청하십시오.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십니다. 먼저 전화는 02-3153-2613번입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또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종목상담 119 프로그램 들어오셔서 글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접수도 종목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선물도 드리고 있죠. 3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매일 한 분께 두 매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긴급구조위원 모셔볼게요. 두 분이시네요. 여기 계셨습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님, 뉴스탁의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근 전문위원님은 항상 전화로 뵀었고 유창희 전문위원님은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계신데요. 두 분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예, 어떻게 보냈습니까? 주말 네. 푹 잘 쉬면서 잘 보냈습니다. 네, 예. 유창희 전문가님은 저 주말에 좀 몸이 안 좋아서 네. 그냥 좀 요양을 좀 하고 왔습니다. 또 건강해 보이시는 또 몸이 안 좋으세요. 그러게 속이 좀 급체를 좀 해가지고 네. 그래서 집에 좀 푹 쉬었습니다. 오늘 또 큰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 이어지고 있고요. 현대차 3인방이 조전막는 시장. 저는 그래서 키워드를 엔저 현상과 현대차 3인방 그리고 또 끊어지지 않는 외국인의 순매수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하고요. 먼저 김영근 전문위원님의 시장 키워드와 또 전략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말씀하신 그런 자동차 관련한 그런 네.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우리 시장의 흐름으로 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업종 중에서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sek터가 좀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키워드로는 좀 방어주라는 그러한 키워드를 좀 잡아봤고요. 우리가 방어주라고 해서 좀 방어주다 이렇게 딱 짓는다기보다는 그중에서 종목별로 좀 성장성이 있는 종목을 찾아본다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방어주라는 그러한 키워드를 좀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어주의 섹터가 좀 움직였다는 건 약간의 시장이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좀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되는 이러한 흐름이 아닌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해서 속도 조절이라는 그러한 또 키워드를 좀 잡아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로는 코스닥.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이 이러한 속도 조절을 하는 구간이라면 코스닥의 좀 낙폭이 과대한 그동안 좀 밸류가 높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주가가 좀 낙폭이 한 30-40%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상 모바일 게임주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을 좀 잘 체크를 좀 해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40% 가까운 그런 하락을 보여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에서의 어떤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이런 한 주가 좀 되지 않을까 해서 키워드로 해서 방어주, 속도 조절 그리고 코스닥 이렇게 좀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또 소외된 코스닥도 말씀해 주셨는데 유창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전체적으로 비슷한 의견이에요. 네. 일단 제가 키워드 뽑은 게 이제 2,000포인트 그리고 수급의 공백 그리고 대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같은 의견이냐면은 네. 일단 2,000포인트를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급하게 올라왔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꼭 빠져야지 조정은 아니에요. 최근 금요일 오늘과 같은 모습도 조정이다 보시면 됩니다. 옆으로 기어가는. 그럼 이제 수급 공백이라 말씀드렸는데 수급 공백이 프로그램 매수는 여전하게 하루에 한 4천억 이상 혹은 3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상당히 강한 울트라 캡숑 선물 베이시스에 의해서. 근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지만 외국인이 실질 매수하는 건 오히려 그것보다 반도 안 된다. 즉 외국인이 실제로 매도하고 있다는 부분들. 기관들도 본다라면은 2천을 중심으로 해서 펀드 환매라든지 혹은 국가지자체의 추가적인 매수가 좀 힘든 부분들을 봤을 때는 수급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 또 이제 내일 모레 대선이 있잖아요. 네. 대선 이후에 이제 시장이 조금 한번 요동칠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 시장을 주도했던 어떻게 보면 11월 중순부터 시장을 주도했던 건 경기 민감주인데 앞으로 대선 이후에는 경기 민감주가 다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김영근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방어주가 다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어떤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면서 저도 일단 경기 방어주에 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이 세 가지로 뽑아봤습니다. 네, 또 두 분은 대선 후에 경기 방어주의 움직임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장 이야기는 이렇게 해보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또 궁금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긴급진단 119가 이어집니다.
네, 긴급진단 119는 무료 문자와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는요, 02-3153-2613번, 또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매일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2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은 제가 인사드리는데요. 별일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제가 11월 9일 날 GS 네, 75,000원, 75,000원의 비중은요? 25%. 25%요. 예, 어떤 점이 가장 좀 궁금하세요? 매수하신 지 한 달 되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자회사들이 실적이 좋고 올 네. 추위에 민간 전기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다고 네. 전문가들이 많은 추천을 하여 매수하였습니다. 아, 네. 예, 현재 업황하고 목표가하고 손절가 네.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가장 궁금하신 건 목표가와 손절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김영근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GS 예, 매수, 업황하고 예. 네. 업황 현황까지요. 네. 매수가 예. 75,000원에 비중이 25%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약간 손실 구간이신데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매수를 하셨습니다.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정유 부분 쪽에서 약간 적자를 보고 있었던 그러한 유지를 좀 되고 있었는데요. 현재 지금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GS 칼텍스의 고도화 설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자회사들 현재 지금 전력난 문제가 계속 또 나타나고 있는데 GS 파워라든가 GS EPS 이러한 자회사, 전력 자회사, 발전 자회사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바로 또 GS 리테일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도 뭐 이런 지역에 계속 신규 점포가 진출을 하고 하면서 앞으로 더 수익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비정유 자회사들도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 현 시점에서 약간의 손실 구간이시지만 저는 오히려 현 구간이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약간의 지금 한 4거래일 정도 약간 옆으로 횡보를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차트도 지금 정배열 구간에서 아주 양호한 모습이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도 최근에 이러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의 수급이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는,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면 일단은 1차적으로 한 8만 원 정도까지 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에 대한 부분은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는 7만 원 선만 이탈이 안 된다면 계속 보유를 하신다면 뭐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잘 들으셨습니까? 예. 네. 가장 궁금하신 8만 원까지 네. 손절가 7만 원 정도. 네. 목표가는 8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7만 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여보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옵트론텍이요. 옵트론텍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11,500원에 50%요. 11,500원에 50%요? 예, 50%.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최근에 했어요. 최근에요. 네. 다행히도 좀 수익권이신데 오늘은 한 4.6%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우리 네. 스마트폰 네, 블루 필터로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네, 하고, 삼성전자에는 40% 납품을 한다고 그러고 별다른 네. 악재도 없는데, 네. 너무 이렇게 하락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게 궁금했어요. 그 점이 궁금하셨어요. 다른 나머지 50% 비중은 어떻게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종목을 가지고 계신가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들고 계세요? 예, 혹시 수익 보고 계신가요? 예, 예. 네, 다행입니다. 그럼 네. 옵트론텍을 풀어드릴게요. 매수가 11,500원에 비중이 50%인데요. 유창희 전문가님. 네, 종목 11,500원 정도 매수하셨으면 네.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 자리가는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회사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뿐이 아니라 이제 IT 부품 업체 중에서 FPCB라든지 터치 패널 그리고 카메라, 묘들 이런 쪽 기업들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회사들이에요.
특히 이제 옵토네텍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센서라든지 블루 필터 쪽에 상당히 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좀 빠진 이유는 뭐 이 회사가 나빠서 빠졌다라기보다는 코스닥에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밀히 따지면 이 회사는 옵토네텍은 그 밀린 것도 아니에요. 다른 종목에 비한다면. 그 얘기가 뭐냐면 그만큼 실적이 좋고 수급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에 돌아선다면은 가장 먼저 돌아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약간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났다가 조금 이제 다시 좀 빠지고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매수가 놓고 좀 버텨보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1,500원 정도만 잘 지켜진다라면은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간 조정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한 1, 2주 정도 더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회사는 좋지만 단기적으로 8,500원대에서 14,000원대까지 거의 한 2배 가까이 오르고 나서 단기적인 기간 조정이 나오는 거라서 최소한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11,500원까지는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거기가 잘 지켜진다라면 다시 뭐 14,000원 혹은 뭐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카메라 모듈 쪽은 휴대폰이 급성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실적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가 물론 약간 화수는 좀 떨어지지만 블랙박스가 차량이 이제 의무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의무화가 진행이 된다라면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신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은 최근에 정고점 네. 14,000원인가요? 거기를 더 이상 갱신할 수가 있겠나? 네, 좀 강하게 제가 수 봤을 있을까요? 때는 이제 거기는 한번 걸릴 거야. 13,000원, 14,000원짜리 한번 걸릴 위치인데, 일단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한번 다시 올 수 있고, 돌파도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만약에 이번에 반등을 줬을 때 걸린다라면은, 돌파를 못하고 걸린다라면은,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놓고 일부분 좀 줄이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매수가 근처 손절가 확인하시고요. 또 목표가는 13,000원에서 14,000원. 비중 줄이시는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000원에서 4,000원 사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 봐드리고 있는데 서둘러서 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요. 42,500원에 60%입니다. 42,500원에 60% 들고 계세요. 예, 이 종목을 한 번에 60% 담으셨나요? 아니에요. 추가 매수하셨고요. 예, 계속 매수 단가를 낮추신 건데 42,500원까지 내려온 거고요. 예, 어떻게 매도 대응을 좀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좀 더 종목에 대한 애정이 있으셔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 이 종목이 마켓쉐어가 세계 넘버 원이고, 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35%, 50% 가까이 하던 회사인데, 네. 아니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네. 갑자기 그렇게 두세 달 만에 마이너스로 네. 적자 많이 전환을 속상하실 하고 것 같은데요. 그럽니까? 그렇죠. 지금 거의 손익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면 김영근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네. 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매수가 42,500원에 비중이 60%시네요.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세계 점유율 1위 사파이어 인고 쪽에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장성이 있고 우리 앞으로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임에만은 틀림이 없는데요. 주가가 최근에 이제 하락했던 이유는 바로 LED 쪽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좀 공급 과잉이 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업체들의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국내 업체들이 많이 진출을 하게 되면서 그런 수익성이 좀 약화가 됐던 거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좀 좋지 못한 흐름이고요. 3분기 때 실적이 좀 적자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적에 대한 영향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다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주가의 흐름은 현재 좋지 못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실구간이 좀 꽤 크신 그러한 모습인데 일단은 저는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LED 산업에 대한 그런 업황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이러한 차트의 뭐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업황의 좀 흐름으로 접근을 한다면 일단 내년에 2013년도가 LED 산업에 대한 좀 의미 있는 그런 업황의 변화가 좀 전환이 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동사의 지금 현재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캐파도 좀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 증설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가 경쟁력을 또 갖추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매출처만 좀 다변화시키고 이러한 부분만 좀 나타난다면 충분히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개념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 종목을 조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내년에 실적만 조금 더 개선이 되고 한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약간 손실이 좀 크시지만 일단은 보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유를 하시고 나중에 주가가 좀 안정화되고 이런 시간 내년을 보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손절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저는 보유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장님. 네네. 이 종목에 대한 또 애정이 많으시잖아요. 네. 내년 업황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시니까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한번 연락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성강밴드 28,500원에 네, 30%요. 성광밴드를 28,500원에 30%요. 26,000원이요. 26,000원이요. LG 디스플레이를 28,000원 아, 어저께 그러셨어요? 했고요.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오늘 장에서 4%. 아니 근데 네. 최고 내재가 빠지기 때문에 네. 실적도 좋다고 회사가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재고 빠지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머님께 실시간으로 투자에 대응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나요? 네? 실시간으로 투자를 종목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세요? 예예. 네, 그러시고요. 알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짚어드리면 괜찮을까요? 예예. 네, 알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그러면 유창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종목. 여기 어떤 그 전문가님께서는 네, 그냥 놔뒀다가 2013년도 초에는 네, 많이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많이 오를 거라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네.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되는 또 건지. 다른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또 유창희 전문위원님은 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예. 네, 성광밴드입니다. 매수가 26,000원의 비중이 30%나 하시네요. 네, 성광밴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죠. 피팅 업체로서 뭐 유가 혹은 천연가스에 대한 이제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플랜트 산업이라든지 뭐 LNG 요 관련해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뭐 셰일가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빠졌던 이유가 뭐 이 종목이 나빠서 빠졌다라기보다는 코스닥 종목 지수 자체가 좀 급락을 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좀 대밀렸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가만히 보신다면 코스닥 빠질 때 같이 좀 큰 폭으로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위치가 참 고민이 되는 위치예요. 오늘 코스닥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한 이틀 잘 반등이 나오다가 2, 3일 잘 반등 나오다가 오늘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성강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나는 뭐 내년을 보겠다, 뭐 내후년을 뭐 내년 이상을 보겠다라면은 뭐 지금 이 회사를 지금 손절하기엔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뭐 26,0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아무리 회사의 성장성도 중요하지만은 내 손실에 조금 먼저 앞선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지금 기로에 놓였다 생각이 드는데요. 22,000원이 무너진다라면 저라면요. 이제 이걸 좀 말은 쉽게 하는데 네. 대응이 쉽지가 않아서 문제인데 네. 22,000원이 무너진다면 저는 일단 비중을 줄입니다. 왜 줄여야 되냐면은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2만 원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2만 원대까지 그냥 밀릴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왜냐면 주가라는 거는 한번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그런 기대감이 소멸이 되고 시장이 하락으로 반전돼 버리면은 그 올라온 진폭만큼 다시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변곡 자리가 2만 원이에요. 근데 최근에 수급도 좋지 못하고 외국인이 연일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이 아직 바닥을 안 찍은 관계로 만약에 22,000원이나 한 22,500원이 무너진다라면은 2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돌아서서 다시 24,000원이나 5,000원까지
올라와야지 여기서 단기 수렴이 완성이 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 분기점인데 일단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만 원이 무너진다 싶으면은 일단 비중 줄이십시오. 22,000원. 네. 22,000원이 무너진다 싶으면 비중 줄이시고 22,000원이 안 무너진다라면은 좀 버티시면서 한 1, 2주 지켜보시고 다시 24,000원에서 25,000원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 거기가 회복이 되고 안착이 된다라면은 뭐 매수가뿐이 아니라 뭐 3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예, 예. 잘 들으셨어요? 예, 예. 네, 또 혹시나 까먹을 수 있으니까 냉장고에 붙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000원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400개 말씀 오셔서 좀 들고 있는데.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또 이렇게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계속해서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2363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인터플렉스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김영문 전문가님. 인터플렉스 오늘 뭐 상당히 좀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여줬었는데요. 매수 관점을 좀 물어보신다면 사실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술적인 그러한 흐름도 좀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일단 좀 장기평선을 좀 강하게 지금 장대 음봉으로 좀 이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거래량도 이렇게 좀 수반이 되면서 좀 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락의 힘이 좀 상당히 좀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역시 이러한 매도의 주체가 지금 투신,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에서 좀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좀 흐름과도 연동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예전에 코스닥 쪽에서 강했던 종목들 엔터주를 출발로 해서 모바일 게임주 순차적으로 좀 이탈이 돼가고 있는 수급의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간의 반등을 노리는 그러한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하겠으나 현재 상태에서 매수에 접근을 한다는 건 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 있는 이러한 우려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의 관점으로는 조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단기적인 그러한 반등을 노리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한 매매 방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투자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할 때는 매수 관점으로는 조금은 반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지금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신 다음에 다음에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문자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인데요. 매수가가 99,000원에 비중이 20%네요. 오늘장 2%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희 전문가님. 네, 삼성전기 99,000원 정도 매수하셨으면 뭐 조금 수익이실 건데요. 참 이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 뭐 실적 면에서도 뭐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뭐 FP10이라든지 혹은 뭐 또 무선 충전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LED, 뭐 카메라, 뭐 하여튼 뭐 다요. 다 하다 보니까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이제 11만 원, 그 자리가 상당히 좀 계속 저항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 최근 1년 동안. 그래서 요 11만 원만 오면 맞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삼성전자가 어쨌든 150만 원 돌파를 시켰고, 물론 최근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뭐 급락으로 빠지지 않는 한은, 혹은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라면은, 삼성자 붙은 IT 업체들이 LG자 붙은 업체보다 조금 더 수혜를 있고 좀 더 주가 상승 속도가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좀 큰 포로 빠졌고 지난주에 조금 큰 포로 좀 빠졌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만 원만 지켜준다면 굳이 이거 손절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계속 11만 원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다시 상승을 줘서 11만 원이 돌파가 된다. 제가 보기엔 11만 원 돌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11만 원 돌파가 된다라면은 그 다음에는 한 3만 원대까지는 매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한 1년 반 정도까지 11만 원 아래에서 계속 횡보 혹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 매물은 이미 다 소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만 원 돌파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13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된다라면은 11만 원 돌파가 되면 좀 더 홀딩을 하시고 근데 만약에 이번에 또 역시 11만 원 돌파를 못했다. 그렇다면 그때는 그 다음에 조정이 조금 지금보다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이익 실현하고 좀 관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손절가는 10만 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 11만 원, 거기가 돌파가 되면 1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 10만 원 지지라인 확인하신 다음에 11만 원 돌파한다면 목표가 13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다음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금호석유입니다. 매수가가 다소 높습니다. 13만 원의 비중이 20%인데요. 김영문 전문가님.
예, 13만 원에 20%면 뭐 약간 손실 구간이신데요. 13만 원이라면 매수하신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한 7월 달 정도? 뭐 이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약간 하락을 했다가 10만 원까지 이탈이 됐다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경영 정상화가 돼가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고요. 그 부분보다 또 업황적인 부분을 좀 봤을 때 현재 지금 중국 관련한 그러한 섹터들이 저점을 좀 형성하고 좀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이 최근에 가파르게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2,000포인트를 좀 강하게 회복을 시켜주면서 그런 관련한 그러한 중국 섹터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 그런 업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 구간에서는 이런 화학업종의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그러한 흐름을 좀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3만 원 매수가시라면 약간 뭐 손실 구간이 좀 큰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해 보면 약간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이러한 흐름은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수는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약간의 한 11만 원 정도, 11만 5천 원, 11만 원 정도 이 정도 가격 선까지는 조정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약간 조정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좀 시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의 손실 구간이시지만 보유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석유는 보유하시면서 11만 원, 11만 5천 원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좀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벌써 6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되면 또 유창희 전문가님께 여쭤봐야겠죠. 오늘 행운의 번호, 어떤 번호 짚어주실 건가요? 오늘 행운의 번호요? 네.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행운의 번호니까 네. 7 한번 해보죠. 7이요? 그동안 뭐 네. 행운의 번호라고 했는데 뭐 4, 럭키 뭐 이런, 4. 네, 뭐 네.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서 오늘은 진짜 럭키 7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7로 끝나시는 분들 지금 문자 보내시거나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마지막에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2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매수가 1,640원에 비중이 45%인데요. 3145번님께서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겨울 동안 들고 갈까 이렇게 문의하시는데 아무래도 내복, 속옷 때문일까요? 그렇겠죠. 네.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어쨌든 뭐 박근혜 씨가 됐든 문재인 네. 씨가 됐든 뭐 북한하고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냉기가 조금 수그러들 수 있다는 기대감도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좀 영향이 있는데 어쨌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발열 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저는 아직까지 입지 않고 있지만 제 네. 주변 사람들 보면 많이 입더라고요. 뭐 예전에는 네이 하면은 뭐 젊은 사람들 입으면 좀 창피하다 이게 나왔는데 요즘은 뭐 거의 뭐 티가 안 난다 그러죠. 그래서 좀 히트텍이라 그래서 많이 입고 다니는데 이런 추세는 뭐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신규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히트텍뿐이 아니라 뭐 속옷 같은 게 약간 이제 고급화가 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도 속옷에 대해서 계속 패션에 대한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보디가드라는 좀 나름대로 인지도 있는 브랜드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은 뭐 실적도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1,700원 정도 마감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은 1,900원까지는 일단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1,900원 혹은 잘하면 2,000원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루만에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네. 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뭐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 회사가 뭐 실적이 안 좋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수가가 1,680원인가요? 1,650원. 네, 40원 정도신데 참 애매한 자리에서 매수가 되셨는데 지금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매수하셔서 그렇게 나쁘진 않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매수가를 잡아드릴게요. 1,640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 다시 1,550원이나 1,500원 초반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놓고 일단 목표가 1,900원에서 2,000원까지 놓고 대응하신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사람들 매수가 근처까지는 꼭 손절가 지키시고요. 또 목표가는 1,700원 돌파 후에 1,900원, 2,000원까지도 보인다는 긍정적인 전망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송원산업입니다. 787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 12,200원에 비중 70% 다소 많으시네요. 손절가 문의하시는데요. 예, 일단 뭐 수익 구간이신데 손절가는 일단은 뭐 21선 기준으로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좋은 종목을 잘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매도의 그러한 구간이 좀 중요하겠죠. 일단은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산화방지제 만드는 업체죠. 세계 2위 시장 점유율이 바스프사에 이어서 2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우량한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도
상당히 좀 이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 확인을 해봐도 지금 현재 3분기까지 해서 작년에 그런 영업이익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충분히 현재 상태에서도 오히려 직전 고점 돌파를 기대를 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중이 약간 70%라고 네. 하셨죠. 비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점이 좀 돌파되는 그러한 양봉이 좀 형성이 될 때 비중을 한 절반 정도만 좀 줄여주시고 동사에는 한 30% 정도 현재 70%에서 한 절반 정도 비중만 좀 보유를 해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런 손절가라기보다는 그런 매도의 가격은 직전 고점을 좀 지지라인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이 가격선이 이탈되는 그 시점이 이제 매도 가격이라고 설정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계속 추세적인 상승을 좀 보여준다면 그런 매도가를 좀 일정 부분 좀 올려가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신다면 수익액이 좀 극대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 구간에서 만약에 하락했을 때 그러한 손절가 부분은 21선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부분으로 12,000원이 좀 이탈되는 네. 그러한 가격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의 좀 극대화 전략을 좀 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요. 수익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원산업 손절가는 12,000원만 지키시면 좀 큰 수익 보실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941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한 번 더 보내셨는데요. 저희가 한 번만 보내도 저희가 소개해 드립니다. 물타기 추가 매수를 문의하셨습니다. 락앤락인데요. 매수가 25,100원에 비중이 20%시네요. 추가 매수 할까 이렇게 문의하시는데요. 25,000 매수가가 25,100원이요. 네. 지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25,100원이라는 네. 얘기는 제 보기에 한번 추가 매수 한번 더 한번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비중이 20%라서 아직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추가 매수는 굳이 여기서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여기 자리는 추가 매수할 자리가 아니라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손절을 해야 될 자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 회사가 올 반등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저가에 대한 메리트도 있었고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해서 올라온 건데 상승 속도가 너무 약해요. 20% 올라왔다는 얘기는 대부분 저점 대비 20% 올라오는 건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고 조금 물론 오늘 하루에 한해서 3% 넘게 빠졌는데 만약에 23,500원 혹은 뭐 23,000원 잡아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무너진다라면 지키지 못한다라면은 다시금 2만원 초반대까지도 혹은 21,500원, 21,0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추가 매수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한다라면은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2만 매수까지 근처가 되겠네요. 25,500원이 강한 양봉으로 돌파가 됐을 때 그때가 된다라면은 이 자리가 이제 돌파가 되는구나 하고서 생각을 하면서 추가 매수할 수 있지만 지금 빠질 때 추가 매수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는 아니라 생각이 들고 오히려 23,000원이 무너진다면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25,000원이나 25,500원이 강하게 돌파가 된다라면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한 28,000원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렇고요. 뭐 회사 실적 자체는 조금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뭐 3분기 실적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 최근에 조금 주가가 멈칫멈칫거리는 게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을 거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 부분은 뭐 다시 아니다라고 뭐 증거 삼아 좀 얘기가 다른데 중요한 거는 실적 개선 속도가 지금 느리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쪽은 좋게 보고 한쪽은 아니다고 한다는 얘기는 아직 중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치 이하의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또 이제 락앤락이라는 제품 특성상 한 번 사면 좀 오래 써요. 그 뚜껑이 고장나지 않는 한. 그래서 한 번 판매가 되고 재구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적다 보니까 좀 주가 흐름이 좀 앞으로 그 매출 성장성이 좀 제한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락앤락 손절가 23,000원, 목표가는 25,000원 돌파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시공테크입니다. 시공테크를 6,000원에 잡으셨네요. 매수가 6,000원에 비중이 9%, 목표 손절가 궁금하십니다 하면서 0094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일단 손실 구간이신데 동사 같은 경우 약간 뭐 테마성의 그런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죠. 뭐 여수 엑스포 관련이라든가 또 그런 정책 관련한 그런 리모델링 관련한 그런 정책 관련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실적이나 이러한 부분보다는 약간 그런 테마성이 좀 엮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한 어떠한 좀 모멘텀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6,000원에서 좀 손실 구간이긴 하신데요. 좀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 구간에서 또 매도를 하게 된다면
반등의 어떤 흐름을 조금 놓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반등을 좀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반등에 대한 그런 기다리는 동안 가격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주봉을 좀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올해 흐름을 좀 보자면 이런 장기 이평선을 좀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4,500원 선만 좀 이탈이 안 된다면 일단은 보유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가의 흐름이 좀 이 월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좀 상승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은 흐름을 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좀 가파르게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날 때는 그때 좀 매도하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밑에 손절가 가격선으로는 4,500원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공테크 손절가 4,500원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인력을 되도록 여러분 많은 종목 상담 도와드리려고 빠르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소개해 드릴게요. S맥인데요. 매수가가 17,200원에 비중이 10%, 2793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네. S맥 12,900원이시면은 뭐 상당히 수익이 나고 있는 건데 17,200원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약간 손실이신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가 뭐 최근에 조금 많이 올랐던 부분 부담이 되지만 뭐 이 회사뿐이 아니라 뭐 최근에 터치 패널이라든지 뭐 FPCB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가격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 2달 가까이 기간 조정이 잘 주고 있다. 한 16,000원 중심으로 해서 기간 조정을 주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차트상으로 본다라면 이게 지금 조금 세기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만 잘 해결이 된다라면 이게 삼각수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기형일 수도 있어요. 상승 세기형. 그래서 그것만 잘 해결된다라면은 만약 삼각형으로 움직인다, 삼각수렴으로 움직인다라면 고점을 충분히 돌파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터치 패널 관련해서는 뭐 SMA이 상당히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고, 뭐 실적도 올해는 조금 주춤하지만 좀 더 내년에는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아직 윈도우 8에 대한 기대감이 확 떨어져 버렸는데 윈도우 8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보급화가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윈도우 8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터치 기능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노트북이라든지 혹은 LCD 모니터 혹은 뭐 TV 같은 거에 터치 기능이 들어가 버린다라면은 엄청나게 새로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대형화되고 지금까지는 뭐 휴대폰 혹은 뭐 내비게이션 일부분에만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형화가 된다라면은 수요가 급격히 실적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신다라면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세기형으로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즉 한 15,800원, 700원 잡아드릴게요. 15,700원만 지켜진다라면 큰 문제는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17,000원이 돌파가 된다. 최근에 계속 저항이 됐던 17,500원, 17,000원이 강하게 돌파가 된다라면은 이건 뭐 역사적 신고가 계속 연출될 수 네.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올라가는 상승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고고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백 목표가는 잡아주시지 않으셨고요. 손절가는 15,700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영훈 전문위원님께서 경기 방어주, 민감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휴비스입니다. 경기 방어주인가요, 민감주인가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매수가는 12,500원의 비중이 20%시네요. 일단 뭐 섬유 소재 업체죠. 방어주냐 민감주냐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뭐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섬유 쪽에 해당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경기에 그렇게 따지면 또 이제 민감하다고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감주, 방어주 이렇게 좀 나누기는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섬유에 대한 소재 기업입니다. 그 부분인데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아라미드라는 그런 슈퍼 섬유라고 불리는 거죠. 상당히 열에도 강하게 견딜 수가 있고 전기 절연성도 강하고 이러한 섬유를 또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요. 뭐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양호하고 상당히 우량한 기업인데 현재 주가의 흐름은 조금 좋지 못한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좀 실적적인 부분인데요. 최근에 뭐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고 기관의 또 매도세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10월 달에 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최근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일단 좋은 기업입니다만 매수가 대비 12,500원이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 손실 구간이신데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정 구간이라고 좀 보는데요. 월봉을 좀 보시면
월봉으로 보시면 뭐 크게 좀 하락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사실상 충분히 뭐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봉상으로 좀 보면 좀 이러한 긴 음봉들을 좀 막고 있고 주봉상에서도 좀 음봉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 구간의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의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선까지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의 어떤 조정 구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조금은 그 인내를 좀 요하는 그런 구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이런 같은 뭐 화학 쪽의 그런 업종으로 접근을 하자면 현재 뭐 정유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낫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12,500원에서 약간 손실 구간이시지만 좀 다른 화학 업종의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진단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휴비스 좀 장기적인 성향이시라면 가져가도 괜찮지만 또 지루한 장세가 이어질 테니까 화학 섹터나 정유 섹터 짚어주셨는데 관심 있으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스텍파마인데요. 매수가 16,000원에 비중이 30%인데요. 545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16,000원 정도 매수하셨는데요. 네. 지금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회사가 이제 CTC 바이오죠. 발기부전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2대 주주다 얘기가 나오면서 뭐 같이 동반 급등했어요. 근데 좀 과도하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죠. 주가가 8,000원에서 형성되던 기업이 21,000원대까지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조금 조정이 나올 자리에 조정이 나오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수출 주력 회사예요. 약 70% 가까이 수출하는데 워낙 강세에 따라서 실적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도 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 조금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CTC 바이오도 조금 흐물흐물 거리는 부분도 있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14,000원대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으면 충분히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8,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8,000원에서 19,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이상 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 오히려 조금 추세가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V자로 올라간다라고 말하기가 선뜻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기서 V자로 올라간다고 말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다면 더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가격 조정은 1차 나왔기 때문에 2차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한 18,000원, 19,000원 반등 나오고 다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등 시에 한 18,000원 근처 온다라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번에 저점 14,000원을 찍었는데 어쨌든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무너진다. 14,000원 정도가 무너진다면은 12,000원대까지는 속절없이 빠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스테파마 18,000원, 19,000원 반등 시에는 좀 비중을 줄여보는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288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ITX 시큐리티입니다. 매수가 3,100원의 비중 20%, 목표 손절가 함께 문의하셨네요. 네, 3,100원이면 오늘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급등할 때 바로 이제 이민주 회장이 투자를 했다는 18원 파트너스에서 투자를 유치했다는 이러한 부분으로 좀 단기적인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거래량도 좀 적은 종목이고 사실상 조금 일반적인 투자의 대상으로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우리가 좀 학습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이민주 회장의 투자 부분이 유치가 된 부분이 나타날 때마다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타나는 그러한 흐름들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도 그러한 좀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이러한 기술적인 흐름으로 좀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가 이상의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에 또 신뢰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적적인 부분이 적자를 보다가 이번에 3분기 때 흑자가 전환이 됐습니다. 흑자로 좀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실적적인 부분과 이러한 또 단기적인 모멘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매수가 이상으로의 변동성을 좀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면 직전 고점이 있는 3,500원 선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에 대한 부분은 2,5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X 시큐리티는 손절가 2,500원, 목표가 3,500원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좀 오리온인데요. 매수가가 106만 원의 비중이 20%인데요. 보유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6547번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회사를 본다라면 보유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조금 어중간한 자리다. 무슨 얘기냐? 네. 지금 이 회사의 특성을 본데 우상향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좀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앞에서 보신다면 61선 한번 두 번 깼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 121선을 터치하고 올라왔어요. 조정을 주면서 이번에 두 번째 맞는 거라서 121선 쉽게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121선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 다음 어디 계세요? 241선이나 201선이 되겠죠. 그 자리가 또 이제 90만 원대라서 요 10만 원을 더 버티냐 못 버티냐의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사 자체만 본다라면은 굳이 여기서 팔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더 상승도 가능하다. 뭐 100만 원, 뭐 삼성전자도 150만 원 갔었고 롯데상강이나 이런 종목도 뭐 200만 원, 150만 원 이상 가고 있는데 오리온 100만 원 이상 가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사를 본다라면 버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115만 원, 뭐 12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일단 121선, 그러니까 한 97만 원에서 96만 원이 무너진다라면은 90만 원이나 87만 원대까지 기술적으로는 빠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내가 기술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은 길게 보고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냐고 생각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목표가 120만 원도 갈 수 있지만 기술적인 하락이 있으면 또 90만 원 아래까지 빠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만도입니다. 만도를 12만 9,500원의 비중이 50%네요. 363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12만 9,500원이면 뭐 최근 혹은 뭐 오늘 주가가 좀 빠질 때 매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만도가 주가가 계속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뭐 실적적인 부분이죠. 실적이 좀 좋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3분기 실적이 좀 바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의 흐름도 지금 현재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러한 구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간 실적이 좀 좋지 못해서 주가에 이렇게 하락이 나타났지만 앞으로를 좀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오히려 좀 장기 관점에서는 그러한 장기 투자자들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뭐 약간의 손실 구간이시지만 보유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재 엔화가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원화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자동차주들의 그러한 좀 단기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좀 단기적인 영향이 아닐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도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가격선이라면 충분히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주가가 이제 상승이 반등이 나타났을 때 비중 관리만 조금 조절을 잘 해주신다면 50%는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중 관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도 보유 의견 주셨고요. 반등 시에는 비중 관리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월 17일 오늘의 종목 119 출동 여기서 마치고요. 김영근 전문위원과 또 유창희 전문가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시청자 참여 이벤트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7877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7이 3개나 있습니다. 송원산업 문의 주신 분이죠.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댁으로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2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 이어지는 주식큐 스트라이크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